친구들, 사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작권 안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본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미리캔버스, 클로바 더빙 등 기타 저작권 사용이 허락된 자료들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학습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공유, 저장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사회 8번째 수업 촌락과 도시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회교과서 28에서 30쪽의 내용이고요. 모두 사회교과서와 학습 꾸러미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자, 학습 꾸러미에 있는 사회 프린트 7쪽, 8쪽 이 부분이죠. 사회교과서를 보고 미리 빈칸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 빈칸을 채우지 않은 친구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빈칸을 되도록이면 모두 채운 뒤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다 되었나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촌락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지요? 촌락에는 도시보다 살기가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고 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볼게요. 자, 이런 촌락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나요? 자, 우리 생각나는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진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손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기계를 이용했다. 그리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뭐 쌀이나 기존에 있었던 작물 말고도 좀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걸 통해서 생산이나 소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떠나는 면도 있어서 뭐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다른 편의시설들을 늘려줌으로써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은 촌락의 문제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학습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도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도시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배울 내용은 도시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교과서 28쪽을 함께 펴서 도시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신문 기사가 보일 거예요. 이 신문 기사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시에 쓰레기 대란 위기가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모모시 쓰레기 대란 위기. 쓰레기 매립장 넘쳐. 모모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에 수백 톤에 달한다. 현재 들어오는 양으로 볼 때 내년 5월이면 쓰레기 매립장에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게 된다.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 모모시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반대해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모시의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 도시 기사 읽어봤죠? 여기 이 도시에 쓰레기 대란 위기가 왔대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대요. 우리 쓰레기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상가가 밀집한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TV 같은 가전제품부터 운동화 등 갖가지 생활용품 쓰레기가
어지럽게 버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동네 골목에는 산업 폐기물을 비롯해 자루째 가득 담긴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룹니다. 언젠가부터 이 골목들은 밤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곳으로 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골목길에 불법 폐기물이 버려진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구청은 쓰레기를 치우는 대신 수거를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매일 치우고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심해서 주민들도 이걸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조금 덜 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지요? 이 도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게 됐다고 해요. 자, 우리 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문제점일까요?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고 인구가 증가하여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각자 모두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는 어딘가에는 매립을 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을 건설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냄새가 난다든지 뭐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매립은 못하게 하고 매립은 계속 해야 돼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매립장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고도 도시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4명의 사람들이 각각 도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가 너무 막혀요. 환경 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범죄 문제로 걱정이에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멀리 이사를 가야 한대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첫 번째, 차가 너무 막혀요. 자, 출근, 퇴근하는 시간에 차가 너무 막히나 봐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자, 우리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매연이라든지 이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콜록콜록 기침하는 것 같죠? 할머니는 어떤 걱정을 하시냐? 범죄 문제로 걱정이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역시나 많아지겠죠? 그 다음 4번째로는 집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뭐 자기가 살았던 터전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점점점 멀리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첫 번째 도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도시의 교통 문제를 알아봤어요. 두 번째로는 도시의 환경 문제. 와, 여기 굉장히 뿌옇죠. 여기 지금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어요. 자, 환경오염 그중에서 지금 대기오염인 것 같네요. 옛부터 물 맑고 수량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 하지만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현상과 수질 오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금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세 번째로는 도시의 범죄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쇄 도난 사건이 발생한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피해자들은 공교롭게도 고층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도둑이 남긴 흔적은 CCTV 화면 2장면.
하지만 우산을 쓰거나 택배 상자로 얼굴을 가려 신원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달 만에 용의자 조모 씨와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파트에서 CCTV를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볼 수 있네요. 다음은 도시의 주택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세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값이 1,000만 원을 넘기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하고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전세난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전세값이 크게 올라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값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육박하는 1,000만 원대에 진입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8개 자치구로 늘었는데 모두 수도권입니다. 전세값은 지난달까지 석 달 동안에만 매달 12%씩 가파르게 치솟아 전국 평균 전세 실거래가는 2013년 1월보다 3천만 원 올랐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도 아파트 전세값은 매주 0.17%씩 상승했습니다. 전세값 고공행진의 원인은 공급 부족과 가을철 이사, 월세 전환으로 요약됩니다. 공급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달 전국 평균과 수도권 모두 상승했습니다. 전세 공급은 2013년 1월에 비해 3천여 건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월세는 9천여 건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집을 사기보다 전월세를 찾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전세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숨통이 트이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서민보호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살려고 하는 집들은 부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살 수 있는 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면서 계약에 따라서 계속 이사를 반복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도시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로 알아볼게요. 429쪽을 볼게요. 자, 이런 도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여기 보면은 연도별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인구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구 비율이 나와 있어요. 초록색은 촌락의 인구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도시 인구예요. 자, 일단 70년을 한번 볼게요. 촌락하고 도시가 50대 50%, 50%로 인구 비율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점점 지나치면서 한번 볼까요? 2000년 볼게요. 50대 50이었던 게 12%와 88%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됐죠. 자, 점점 촌락의 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게 돼요.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31명은 여기 사는 거고 69명은 도시에 가는 거예요.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00년이 되니까 12명이고 88명은 도시에 사는 그런 비율이 된 거예요. 급격하게 도시 인구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가장 가까운 통계인 2018년도 거는 촌락은 8%, 도시는 92%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도시에 많은 인구들이 몰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2000년대에 급격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매우 많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꾸러미 한번 볼게요. 자, 꾸러미 도시의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여기는 뭐라고 적을까요? 네,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비율은 높다, 낮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이 높음 또는 높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어디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 자, 노란색이 차지하는 곳이 어디지요? 네, 도시입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다음 주택 문제. 그러다 보니 주택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주택이 오래되었어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 노후화, 노후. 오래되어 간다 해서 노후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집들이어도 집값이 비싸져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가격을 보면 서울에 사람들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를 가보면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몇십억씩 하는 집들도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교통혼잡과 관련된 거니까 무슨 문제? 교통 문제. 교통혼잡,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차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차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 환경 문제. 대기오염, 공기죠. 수질오염, 물이 더러워지죠. 자, 그 다음 거는 아까 나왔던 28쪽에 나왔던 쓰레기 문제. 자,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차 소리도 빵빵거려요. 이거 무슨 공해? 소음 공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 공해는 어두운 저녁에 우리가 깜깜하게 쉴 때에도 이제 너무 밝은 거예요. 간판이나 건물들에서 이런 조명들 빛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빛 공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자리 문제 볼게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수에 비해서 일자리는 다 얻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그 다음 범죄 문제. 다양한 범죄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잘못 정리하신 분들은 잠시 정지했다가 고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첫 번째에서 알아봤던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인의 노력이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 배출한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럼 휴지의 사용을 줄이면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두루마리 휴지에 들들 부서지는 걸 방지하는 걸 만들어서 끼우는 거야. 그러면 휴지를 적게 사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의 양도 줄 거야. 그래, 그렇게 아끼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써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이를테면 재활용 말이야. 그래,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 재활용하려고. 그럼 물도 재활용하는 거 어떨까? 물을? 어떻게?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하고 난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다시 사용을 하는 거지. 변기와 세면대를 연결을 해서 세면대에서 흘러나온 물을 변기물로 다시 사용하는 거야. 네, 한마디로 물을 재활용하자 이거지. 자, 좋은 생각들을 했네요. 자, 그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네,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합니다. 분리 배출, 물건을 절약하여 사용합니다. 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개인 말고 친구나 이웃과 함께하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까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함께 줄이면 좋겠죠. 그래서 캠페인을 합니다. 네, 올해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띈 건 16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호소였죠. 툰베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 돈만 따지면서 꿈쩍하지 않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자,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새로운 툰베리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2003년생으로 16살인 툰베리는 작년 여름 기록적인 북유럽의 폭염을 겪으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툰베리가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벌인 1인 시위는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또래 세대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툰베리의 날개짓은 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발안하는 수많은 운동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살의 알렉산드리아 비아세뇨르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I am only 14. I can't vote. And so striking is one of the best ways for me to make my voice heard about the future I'm being given. 미국의 툰베리로 불리는 하벤 콜맨. 태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티탄 사른도 모두 툰베리와 같은 2000년대생들입니다. I would like to be positive about it because there's always hope. We can always fix something. If there's a problem, we fix it. 이들은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미래 세대인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is destroying my islands through sea level rise and storms. 환경 문제는 북극곰을 지키는 차원이 아닌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 이 친구들도 아직 학생인데 기후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럿이서 모여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홍보합니다. 네, 홍보를 해줘야겠죠. 오른쪽에 보이듯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런 식으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벌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와 내 친구, 이웃 이게 아닌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분리수거 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걸 잘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를 내게 합니다. 공원에 모여있는 마을 주민들 앞에서 동네에 있는 분리수거 봉투를 무작위로 가져와 풀어봅니다. 내가 배출한 혹은 이웃에서 내놓은 봉투에는 비닐이며 플라스틱이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분류를 하는 도중에 이런 것도 재활용이 될까 하고 혼동스러운 품목이 나오면 족집게처럼 알려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렇게 쓴 내일 용기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제품이기 때문에 분류를 꼼꼼히 하니 종량제 봉투 3개가 1개로 줄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올해 초부터 마을을 돌며 분리수거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올해 8월까지 나온 생활쓰레기 양이 지난해보다 7.1%, 1,421톤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물을 함께 버린다거나 하면 재활용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 이런 홍보를 해준다. 자, 공공기관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관련된 법을 만듭니다. 관련된 법을 만든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함부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막 버리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쓰레기 분리 배출 시설을 이런 만듭니다.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자, 개인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1명, 2명 타면서 자동차를 갖고 나오면 교통이 너무 혼잡하겠죠? 대중교통을 되도록 이용하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주면 되겠고요. 친구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 캠페인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교통 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자. 마지막,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이런 혼잡함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든다.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잘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뭐 과속을 한다거나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데나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거 벌금 부과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차에서 나오는 매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제 사용을 줄인다.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 역시 홍보, 캠페인이 나오겠죠. 오염시키지 않도록 홍보하고 환경보호 운동을 하고 환경 지키고 여러분들 쓰레기 줍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역시 관련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매연을 막 내뿜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 소음 문제예요. 자, 윗집에서 뛰는 쿵쿵쿵 소리, 빵빵하는 밖에서 찻소리.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나 스스로 늦은 시각에 소음을 일으키지 않게 주의한다. 실내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와 이웃과 하는 노력은 서로 소음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소음을 만들지 않는 생활 습관을 홍보합니다. 다 같이 하자고 홍보하는 게 보통 이쪽이죠. 세 번째, 공공기관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기업이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노트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자, 개인은 무엇을 지킨다? 규칙을 지킨다. 그리고 남을 배려한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세 글자. 계속 나왔던 말 있죠? 캠페인. 그렇죠. 홍보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한다. 자,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을 만든다. 그 다음 시설 말고 또 만드는 것 법과 제도.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규칙과 같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이 아이가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는 거 같죠? 개인,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두 번째, 이웃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 세 번째, 공공기관과 국가 분리시설 만들기,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과태료.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노력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안전 점검단이 출동합니다. 골목 가로등은 잘 작동하는지, CCTV 사각지대는 없는지 조사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설치 기준 10cm보다 한참 낮아 제 역할을 못하는 점도 찾아냈습니다. 2.5cm.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학생들은 현장 조사로 밝혀낸 위험 요소를 모아 동네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회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 앞 과속 방지턱이 너무 낮아서 속도가 많이 안 늦춰지는 것 같아요. 20여 통의 편지를 받아본 구청장은 어린이들을 면담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돌며 시설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 주위를 돌면서 위험한 곳, 어떤 곳에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구청장님께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 교과서 30쪽을 볼게요. 여기 보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력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읽어본 다음에 우리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모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불법 주차된 차들을 이리저리 피해 학교에 갑니다. 골목에 설치된 볼록 거울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보기도 어렵습니다. 차들이 학교 앞 작은 도로를 싱싱 달려 위험하지만 과속 방지턱은 낮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생님과 함께 우리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학교 주변을 살피면서 위험한 곳을 조사해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린 안전지도와 편지를 받아본 구청장님은 직접 모무초등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자,
자,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나요? 불법 주차된 차, 교통사고로 인해 통학로가 안전하지 못한 불편함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요? 안전지도를 만들고 구청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법 같은 걸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했네요. 그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어떤 노력, 하나하나의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규칙을 지키고 남을 배려합니다. 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남을 배려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네, 법과 제도를 만든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관리합니다. 네, 벌금을 매기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을 마련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과속을 많이 한다면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단속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시설이라고 하겠죠. 자, 꾸러미 사회학습지 8쪽 볼게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문제는 등굣길에 무엇의 위험이 높았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친구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두 가지 노력을 했어요. 우리 마을 무엇을 만들기? 네, 안전지도 만들기.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죠. 구청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를 치면은 동두천에는 시청이 있으니까 구청은 없으니까 시장님한테 편지를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해결은 안전지도와 편지를 보시고 구청장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했고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의 문제와 해결, 도시의 문제. 일단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 환경, 주택,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범죄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규칙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친구나 이웃과 함께는 문제를 알리고 해결 방법을 홍보한다. 캠페인과 같이. 세 번째, 공공기관은 문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관리한다. 시설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범죄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며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친구나 이웃과 함께하는 노력,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작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사회학습지 7쪽, 8쪽 잘 보이게 찍어서 클래스팅의 앨범에다가 자기 이름 앨범에 올려주도록 하세요.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준 4학년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